네, 참 예수님,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의 영성을 제가 감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방 신부님의 영성을 제가 이해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장 점성에서 면역까지인데요. 점성정신, 그러니까 성공의 비결, 미소한 데 충실,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점처럼 드러나지 않게 성인이 되자, 또 성모 마리아 우리 어머니라는 그 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대부분 저의 견해는 맨 마지막에만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다 창설신부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성정신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인데요. 영혼의 빛 1966년 11월 9일 강론에서는 설립신부님께서는 면역에 이르기까지 침묵, 대월의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66년까지는 설립신부님의 영성은 침묵, 대월, 면역의 3단계였어요. 이 당시에는 점성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 6월 17일 그 영혼의 빛 강론편에 보면 기도와 점성정신이라는 제목의 영혼의 빛 강론에서 처음으로 점성정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967년 8월 1일 날 그 완덕론이라는 제목으로 점성, 침묵, 대월, 면역무아, 면역무아와 주 예수는 하나다. 점성을 모르고서는 수도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면역무아에 이르는 길에 점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설립신부님은 190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당신 나이 이제 68세 때 점성을 제일 앞에 점성, 침묵, 대월, 면역무아라는 어떤 완덕에 이르는 길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창설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날에 성인이 많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성인이 날 것이다. 옛날에는 고신극기하는 성인이 많이 났다. 그들과 같이 요즘도 편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하는 일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으면 된다. 점성에 대한 정신은 비관할 것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 모든 순간에 벌이를 많이 하게 된다. 모든 순간 황금을 버는 것이다. 알아주는 것을 표준해서 값을 정하지 않고 하느님과 나하고 얼마나 친한가를 표준 삼아서 하게 된다. 친한 정도대로 순간이 값지고 복된 순간이다. 라고 67년도 강론에 말씀하십니다. 점성 정신으로 인해서 성인이 더 많이 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다. 아마도 소아데레사 성녀께서 성인 품에 오르시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소아데레사 성녀가 성인 품에 오르신 때는 1925년, 그러니까 우리 창설신부님이 26살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60이 넘어서 창설신부님께서 점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이게 구두로는 써 오셨겠지만 아무튼 67년도에 영혼의 빛에 드러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렇게 잠을 잘 안 자고 밥도 거의 안 먹고 또 극기고행 그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는 정말로 힘들어야만 성인이 된다고 믿어왔었는데 이제 창설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잘 받으면 되고 또 점성정신으로 매 순간 하느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점성정신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모든 순간에 황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모든 순간에 이렇게 황금, 요즘 말로 말하면 황금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황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돈을 우리가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친밀도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황금을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느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점성정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수도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찾아서 또 하고 싶어 합니다. 세속적 정신이 지배하는 사람은 점성 정신이 없고, 또 그런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마련입니다. 설립신부님은 우리가 서원을 하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덕을 닦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는 이 점성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매일 생활에서 매 순간 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는 일과 맡은 일을 하느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도 생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입니다. 우주 만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에서 모든 만물이 생겼고, 우리의 성화의 길도 가장 미소하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충실히 행하는 점성 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은 이제 성공의 비결, 단어를 이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사회에서도 사실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아주 필요한 정신인데, 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정신으로도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도 북동부의 아삼주에 브라마푸트라 강에 둘러싸인 마줄리 섬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이제 우기 때마다 이제 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해서 브라마푸트라 강에 이제 커다란 댐을 건설하게 됐는데, 이제 그 마을이 수몰되어서 35개나 되는 마을이 수몰되어서 사라졌고, 이 강 가운데 이 마줄리 섬도 점차 이제 침수되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남자가, 그러니까 1979년 당시 16세였던 인도의 이제 자다부 파잉이라는 사람이 홍수로 많은 나무가 쓸려가니까 마줄리 섬에 이제 안 되겠다. 이 햇빛에 타 죽은 뱀을 보면서 섬을 지키고자 이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다부는 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40년 동안 나무를 심었고, 그래서 그 마줄리 섬에는 여의도 면적의 2배 가량의 숲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정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정성이 가진 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항구하게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는 점성 정신에서 정성스럽게 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점성 정신이라는 것은 수도 생활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힘이고,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40년 동안의 그 정성스러움이 한 섬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도 있죠. 2015년 파리 기후 협약 변화 협약이 있었던 건 다 알고 계시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각국 정상들이 했었으나 몇몇 나라들이 탈퇴를 하면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자고 이렇게 협약을 했으나 각 나라에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스웨덴에서는 이제 15살의 이제 크레타 툰베리라는 소녀가 매주 학교에 가지 않고 금요일에 이제 학교 대신에 의회로 찾아가서 피켓 시위를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 각국, 우리나라도 지금 물론 금요일 날 등교를 안 하고 그런 시위를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운동이 되게 일파만파 퍼지게 돼서 많은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우리의 이제 각국이 탄소 배출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운동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녀의 지극 정성이 이 세상에 감동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사실 종교적인 언어라기보다는 뭐 사회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은 사회에서 많이 쓰이는 언어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화 영린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영린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정조대왕이 이제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중용 23장을 아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할 때 정조대왕이 을 모시는 내관이 중용 23장을 이제 말하게 되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한다. 나고 자란다 라는 뜻이겠죠.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중용이라는 그 뭐 한자로 쓰인 것을 이렇게 한글로 풀이한 것이죠.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면역무화로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실천해야 되는 덕목입니다.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자신과 세상을 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쉽게 갈 수는 있겠죠. 곤모술수로 지름길을 선택해서 정성을 다하지 않고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변화시키는 힘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정성스럽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